일단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저희가 해볼 거는 오늘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지금까지 배운 미분 형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어떤 수학자의 발버둥 같은 것을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맥스웰 방정식은 크게 전자기학이란 과목을 배우면 전반기 보통 1학기에는 정전기학, 그러니까 전하가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전류가 일정한 경우를 다루고 두 번째 학기에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살펴보는데요. 이번 강의에서 볼 거는 그거를 좀 아우르는 방정식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건 역시 정전기학이에요. 일렉트로스태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크게 방정식이 이렇게 줄여서요. 좀 그냥 중요한 것만 적으면 이거 두 개 말고 일단은 저희가 정전기학에서는 저 두 가지 케이스를 봅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보는데 위에 거는 자기 홀극이 없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전기장에 어떤 컬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위에서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일단 물리에서 이제 뭐 어디 공간이 빠진 정의역 같은 거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RN에서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프랭칼의 도움정리 같은 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어떤 0이고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어떤 전기장이 있어요. 어떤 전기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적절히 전기장을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위에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이 파일을 저희가 일렉트릭 포텐셜 전위라고 부릅니다. 일렉트릭 포텐셜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기장 같은 경우도 얘가 두 번째 식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식이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벡터의 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벡터 포텐셜 혹은 뭐 마그네틱 포텐셜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보통 A라고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전기와 자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뭘 알 수 있냐면 일단은 이런 걸 생각을 해볼게요. 그레디언트 P랑 어떤 상수 C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P 플러스 C는 값이 같아요. 뭐 이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미적분의 중요한 진실이고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이걸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이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컬에다가 안에다 그레디언트를 넣으면 이 값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냐. A를 다른 어떤 A 플러스 그레디언트 람다 같은 값으로 표현을 해도 이거는 사실 B라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실제로 힘을 매게 하는 그러니까 비오사바르 법칙 등에 의해서 힘을 이끌어내는 거는 A가 아니라 이 B이기 때문에 A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실제로 어떤 현상을 보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잡을 때 뒤에 상수를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그레디언트 람다도 어떤 어떠한 그런 걸 가지지 않아요. 뭐 중요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변화를 일단은 게이지 변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저희가 보고자 하는 이 B라는 것이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 변환을 게이지 변환이라 하고 그리고 이 B를 이러한 게이지 변환의 불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일렉트로다이나믹스, 그러니까 역학으로 넘어가면은 좀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이 두 번째 식이 조금 바뀌어요. 마이너스 B의 시간 변화량 이런 식으로 붙는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붙는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할 건데,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요. B가 탑 포텐셜을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얘를 집어 넣어보는 거예요. 얘를 집어 넣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사실 편미분 교환 법칙이고 편미분 교환 법칙과 그리고 이 파셜 t가 어떤 선형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 컬이라는 연산자랑 그리고 시간 미분은 서로 자리를 바꿔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 둘의 자리를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 바꿔주면 얘는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E 플러스 0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얘가 어떤 마이너스 파이인, 마이너스 나블라 파이인 이러한 파이를 잡을 수가 있어요. 아, 그쵸. 왜 B가 잡지? 여기 A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그레디언트 파이가 되도록 하는 이러한 포텐셜을 잡을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렉트리컬 포텐셜이라 해요. 사실 여기서 저 A가 변하지 않았다면은 결국에는 저 파이랑 이 파이는 같은 파이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를 잡을 수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E를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빼기 A의 편미분 이거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거를 게이지 변환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다가 게이지 변환을 취해보면요, 이제 걔를 게이지 변환한 이후에 얘를 E'이라고 해볼게요. 벡터를 E'이라 해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빼기 파셜 t의 A 플러스 더블 그레디언트 람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얘는 그러면 E 빼기 이런 식으로 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이지 변환을 하고 난 전후의 결과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러면은 실제랑 상황이 달라지는 변환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게이지 변환이라 부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면 게이지 변환을 이 전기장도 변하지 않는 변환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변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변환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여기서 파이가 이걸로 변화가 되면은 이 식도 변하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A를 A 플러스 나블라 A라 변화하고, 나블라 람다라 변화를 하고, 이렇게 동시에 변화를 시키는 것을 저희가 진짜로 게이지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게이지 트랜스폼이라고 불러요. 게이지 트랜스폼의 좀 중요한 의미는, 내가 여기서 이제 이 상수가 어떤 실제 상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듯이, 그래서 얘도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현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물론 이것이 실제 물리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아로노프 봄 정리라는 정리가 있긴 한데, 그거는 양자의 영역이라서 일단 고전적으로는 저희가 볼 필요가 딱히 없고, 아로노프 봄 효과는 제가 그 카톡에다가 올려놓은 파일에 증명이 있거든요. 이제 식 전개만 다 대략 2페이지 정도를 해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걸 했을 때 이거를 약 2번 정도 다 지우면은 그걸 증명을 맞출 수 있거든요. 굉장히 증명이 길기 때문에
일단 그 증명을 읽어보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양자역학에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은 읽어봐도 재밌으면 이제 다시는 이거를 해보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 저기서 얻는 게 뭐가 있냐면, 네,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뭘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은요 저거 식을 조금 고쳐볼게요. 이제 양변 저거 두 번째 줄에다가 양변에 c를 나눠볼게요. 그러면 c분의 파이는 c분의 파이 빼기 파셜의 ct분의 파셜의 람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a를 똑같이 a 플러스 그레디언트 람다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위에 거는요,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민코프스키 매트릭이라는 걸 도입을 해볼게요. 에타의 u는 다이아고널 마이너스 1, 1, 1, 1이라는 행렬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이런 걸 도입을 해보면, 저번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1 마이너스 1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계산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쓴 문서는 아마 1 마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일단 이게 조금 더 상대론에서는 이거를 더 많이 쓰니까, 물론 이 내용은 장론에서 훨씬 많이 쓰이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를요 잘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C 빼기 어떤 파셜에 얘는요 CT라는 건 결국에는 X, 그러니까 4벡터에서 X 제로 성분이에요. CT는 4벡터의 X 제로 성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얘네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이 두 번째 식을 A의 U라는 값을, U는 아니고 A의 I, 그러니까 1, 2, 3번을 A의 I 더하기 에타의 IJ의 J의 람다,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얘네들을 0을 빼고 IJ를 생각을 하면 얘네들은 결국엔 커네커 델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냐면, 얘는요 더하기 에타의 여기는 0의 람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좀 눈썰미가 좋다면은요, 내가 만약에 A라는 4벡터를요 y 나누기 c, a 벡터라고 정의를 하면은, 그러면 이 두 개를 아주 간단하게 a의 u가 a의 u 플러스 에타의 u의 파셜 u의 람다라고 쓴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 얘네들의 어떤 일종의 성분 내리기를 해볼 거예요. 양변에 에타 뮤 아래로 돼 있는 걸 곱하면은 얘랑 상쇄되면서 이게 지워질 거고, 그래서 성자 내리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얘를 이제 이걸 또 뭐가 있냐면, 저희가 어떤 람다의 디퍼렌셜이라는 걸 정의를 할 때 d 람다는 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AU가
AU 플러스 D 람다의 U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저희가 게이지 변환이라는 것은 상대성 이론에서 이 어떤 얘를 포텐셜 코벡터라고 부르고요. 이제 얘를 포텐셜 코벡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포텐셜 코벡터 A라는 녀석을 A 플러스 D 람다로 바꾸는 변환을 저희가 게이지 변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게이지 변환이라 불러요. A가 코벡터라는 건 어떤 물리적 의미인지? A가 코벡터라는 게 사실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사실 이 파트는 조금 수학적인 완결성을 위한 파트에 가까워서 막 이게 A가 코벡터라서 그게 엄청난 물리적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사실 수학에서 이제 A가 이런 코벡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어떤 A의 이런 코베리언트한 성질 때문에 A를 일종의 그 무엇이냐 얘를 그 게이지 저거 변환을 불변을 만족하게 하면은 A를 일종의 그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라 하냐 그 공변 미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썼을 때 그러면은 일종의 그 공변 미분에서 나오는 커넥션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펼치는 게 이제 현대 시대의 어떤 현대 물리에서 쓰이는 게이지 이론이라 불리는 녀석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양밀스 이론 같은 게 이제 얘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양밀스 이론 같은 게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아무튼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이제 여기서 그냥 중간에 찍고 나갈 것 같기 때문에 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걸 더 넘어가서 그러면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할 때 A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생각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한 가지는 완전히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라그랑지안이라는 거를 구축해서 라그랑지안이라는 거를 좀 구축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좀 수학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라그랑지안을 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남으면 해보고 일단은 이거를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현실 세계의 필드라는 거는요 이런 게이지 변환에 변하지 않는 애들을 현실 세계의 어떤 필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전기장도 이제 이 변환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자기장도 이 변환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변환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무언가를 찾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요 진짜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DA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DA를 생각을 하면요 만약에 여기서 A에다가 람다를 더했어요. D 람다라는 걸 더했어요. 그러면은 D에 A 플러스 D 람다는요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DA 플러스 D 제곱 람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D 제곱은 0이기 때문에 저희가 DA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DA라고 하면은 얘는 결국에는 게이지 변환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이 DA를 저희가 필드 스트렝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미리 스포를 하자면 이거를 패러데이 텐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거의 성분을 한번 볼게요. 성분이 굉장히 더럽기 때문에 좀 풀어왔는데 이제 A라는 건요 일단은 내가 A 벡터라는 거예요. 제가 A 포벡터라는 걸 어떻게 썼냐면 파이라는 게 C에 컴마 A 벡터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얘를 코벡터로 내렸다면은 A 벡터는 그대로 있을 텐데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뀔 거예요. 저희가 왜냐면은 마이너스 1을 썼기 때문에 얘네는 그대로 이 자리는 그대로 있고 얘만 부호가 바뀐 그런 게 이제 코벡터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A의 U를 마이너스 C분의 파이 콤마 A 코벡터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의 성분을 써볼게요. 이제 A라는 이 코벡터의 성분을 써보면 A는
A는 마이너스 C분의 A C분의 Y DCT 플러스 AX의 DX 더하기 AY의 DY 더하기 AZ의 DZ 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다가 미분을 해볼 거예요.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거를 미분을 하는 거는 이거를 앞에다 계산을 하는 것과 사실상 비슷한 연산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거를 쭉 계산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C분의 1에 더하기 하고 빼기 여기에 더하기 그냥 이거는 그냥 쓸게요. dx dy dz 더하기 근데 굳이 아인슈타인 이쿠에이션 쓰고 저렇게 쓰시는 이유가 헷갈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좀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쭉 정리를 하면요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 보고 싶은 게 저거는 몰라도 되고요. 지금 제가 쓰는 것만 보시면 돼요. 이걸 쓰면요 DA는요 얘는 C분의 2의 X의 DX DT 더하기 C분의 2Y의 DY DT 더하기 C분의 2Z의 DX DZ DT 빼기 빼기 BX의 더하기는 BX의 DY DZ 더하기 BZ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이제 위에 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위에 거는 저희가 실제로 3차원에서 어떤 전자기장을 이제 플랫시킨 거에다가 DT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에 거는 그리고 더하기 얘는요, 잘 생각을 해보면 D라는 벡터에 저희가 호지 두얼, 그러니까 3차원에서의 호지 두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쓰면은 좀 이상해 보이지만 이거를 성분으로 쏘면은요, 이제 여기가 전기 C가 나오고요. 여기가요, 이 행렬이 스타 B에 해당하는 행렬이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왜냐면 얘는 반대칭 텐서이기 때문에 이 성분으로 표현한 것도 반대칭 행렬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 나누기 C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를 저희가 필드 텐서, 필드 스트렝스 혹은 패러데이 텐서라고 불렀습니다. 예, 저희가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요, B는요 어떤 투폼인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회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던 거고요, B에 대해서는. 이제 E는요 근본적으로 원폼에 가깝다. 그래서 전자기학에서 나오는 어떤 장에 대한 거는요 사실 벡터의 공간의 것이 아니라 코벡터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교 좌표계에서 물론 표현한 거지만 저희가 조금 더 복잡한 좌표계를 다룰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잡한 좌표계라는 거는 심지어 공간이 휘어 있을 때도 이거를 생각을 하고요, 비슷한 짓을. 그런 걸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F는 DA라는 애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여기 정식에서 네. DA 계산할 때 그 미분한 다음에 안에 있는 게 DT가 아니라 다 DCT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사실 저희가요 신의 1이라 네, 이제 대부분이 여기도 그럼 DCT죠. DCT.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이게 저희가 좀 이거는 내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은 이러한 짓을 할 때는요 사실 C는 1이 되는 좌표계를 많이 써요. 그래서 속도를 일반적으로 빛의 속도에 대한 속도의 비율이라는 척도로 쓰고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이제 시간도 거리의 단위를 써요. CT라는 거를 써서 거리의 단위를 쓰는데, 그런 식으로 쓸 때는 우리가 C라는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를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헷갈렸네요. 네, 여기도 DCT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몇 가지를 해볼게요. 일단은 하나를 볼 건데, 저 F라는 애가 있잖아요. F라는 애는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투폼이기 때문에 저 F의 어떤 호지조를 취해도 그 값은 투폼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타 F라는 친구를 생각을 해봅시다. 스타 F는요, 제가 굳이 계산을 해왔어요. 저번쯤에 있었던 그거를 다시 반복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조식을 구했고요. 스타 F는 마이너스 C분의 EX의 DY DZ 빼기 EY의 C의 DX 마이너스 B의 X의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저기는 DCT 어떤 거? 아 그쵸, 여기도 DCT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얘네들을 다 미분을 다시 해볼 건데요. 네,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얘네들은요. 이 위에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쟤는 봐봐요. 이제 저희가 3차원에서요. 3차원에서 2폼을 미분을 하면은 3폼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폼을 미분을 하면은 걔가 3폼이 나왔다가 아니라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3폼을 미분, 3차원에서 이제 2폼을 미분하면 다이버전스가 나왔고, 그러니까 원폼을 미분하면 컬이 나왔어요. 이걸 그래서 똑같이 적용을 해줘도 되거든요. 여기다가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얘를 dx 대신에 마이너스 얘를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얘를 제가 미처 계산을 해오지 않았거든요. 계산을 해오지 않았는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해보면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요. 얘는요 x로 미분할 수 있고 t로 미분할 수 있어요. x로 미분하면 뭐가 생기냐면 하고 얘를 x로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밑에 x 아니야? 아, 그쵸. 얘는요, 만약에 y로 미분을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얘를 시간으로 미분한 게 있거든요. 시간으로 미분한 걸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dt, dy, dz잖아요. 여기서 dt를 맨 뒤로 옮겨 볼게요. dt를 맨 뒤로 옮기는 걸 생각해 보면 dt가 한 번 옮기고 한 번 더 옮기니까 사실 dt를 맨 뒤로 옮기는 거는요 부호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더하기 얘도 있어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얘를 이제 또 미분을 하고요.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거 밑에 거를 잘 쓰면 저희가 dx에 만약에 얘를 y로 미분한 게 오면
저 그냥 컬 B에 플랫으로 쓰면 되잖아. 그쵸. 그렇게 할게요 그냥. 그냥 그거를 보이고 싶었는데. 예, 이렇게 돼요. DCT. 어떤 거요? DCT. 그쵸. DCT가 돼요. 네,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요, 이제 저희가 많이 왔거든요. 이제 이 C 제곱분의 1이요 뭐냐면요. C 제곱분의 1이 저희가 뮤 제곱 엡실론 제로예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C 제곱이 뮤 제곱 엡실론 뮤 제로 엡실론 제로. 그러니까 얘는 자기장의 그거고 얘는 정기장의 그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랑 얘가 묶이죠. 얘랑 얘가 묶이기 때문에 다시 쓰면 마이너스 배 그리고 얘네들도요 사실 저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거 봐봐요. 얘는 EX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얘는 EX의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리고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YZ에다가 그러니까 E라는 벡터를 T로 미분한 애를 그냥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얘를 잘 쓰면 더하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거는요. 목적을 이제로 붙여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요.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C분의 1에 얘는 이제 EX, EY, Z의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E의 다이버전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사실 지금 심각한 문제를 찾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딘가 하나가 부호가 잘못됐거든요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부호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호가 돼야 돼요. 이렇게 부호가 되면 그럼 이제 뭘 생각을 하냐면 이제 왼쪽 게 뭐냐면요. 멀리도 왔는데 이제 저희 봐봐요. 맥스웰 방정식이 맥스웰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제 보면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로요.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제 그러면 제가 뭘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그냥 얘를 넘겨요. 얘를 1로 넘기면 빼기 뮤 제로 입실론 제로의 T 얘가요 뮤 제로 제이에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얘는요
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제 저 식을요 저희가 다시 좀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또 오른쪽 항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참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기 마지막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줄 두 번째 항은 3폼인데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왼쪽이 저거에 예, 이거였거든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저거의 플랫의 샷 스타일. 그거는 저희가 플랫샵은 굳이 생각하지 않도록 할게요. 예, 플랫샵은 사실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플랫샵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기에 호티도어를 붙인 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제 얘 전체에다가 저희가 호티도어를 다시 씌워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B 스타 F 가요. 얘가 그러면 이게 왼쪽에 있던 게요. 이 식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식이기 때문에 얘는 U0J에 이제 스타가 주어를 씌우면 얘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빼기 C분의 1에 얘는 보면은 곱하기 입실론 제곱분의 로우에 dt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어떻게 쓸 거냐인데 이제 보면은 U0 입실론 제로가 C 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실론 제곱분의 1은요 U0 C 제곱이에요. U0 C 제곱이고요. 그럼 얘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얘는 U0로 다 묶여서 이제 보면은 얘가 U0가 남고 C가 올라가고 해서 그래서 마이너스죠.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볼게요. 네, 지금 이거를 눈을 뜨고 보고 있다는 게 기적인 수준의 식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잘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스타 D, 스타 F는요 U0에 마이너스 C 파이에 D에 CT 더하기 JX DX 더하기 JY DY 로우 아니에요? 파이. 로우죠. 어우 감사합니다. 로우죠. 네, 파일이 어디서 나오는? C5 더하기 JG DG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유포 벡터라는 거를 저희가 잡아요, 보통. 전유포 벡터는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J의 뮤라는 얘기죠. 이제 로우 곱하기 dx 뮤의 dx 제로 dt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런 의견이 나와요. 아니 x 뮤를 t로 미분하는 거는 벡터가 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얘가 왜 어떻게 벡터냐?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벡터가 정의가 될 때는요, 그러니까 속도 포벡터라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요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그럼 그러면 얘가 이제 저희가 좌표 변환에 잘 정의되게 하려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었거든요.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요 이제 그럼 이 로우가 저 감마처럼 변하면은 사실 접혀변을 했을 때 저 로우가 감마처럼 변하면은 이게 벡터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전화가 이렇게 있어요. 전화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게 제가 전화와의 상대 속도가 0인 그런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그럼 전화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면 이렇게 전화가 이제 꽉 채워져 있는 건데 만약에 전화가 움직이면은 전화의 속도 때문에 이 길이 그러니까 이 간격에 어떤 길이 수축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의 간격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간격이 줄어드는 그 비율이 감마분의 1이거든요. 그걸 생각했을 때 사실 꽤 합당한 정의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렇게 감마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밀도가 이 감마에 비례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게 밀도가 지금 올라갔잖아요. 얘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 JU는 꽤 괜찮은 벡터다. 그러니까 벡터라는 걸 실제로 정의를 증명할 수가 있는데 걔는 좀 귀찮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벡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뭐 딱히 어려운 건 아닌 게 그냥 얘는 저희가 실제로 전류라는 게 로우 곱하기 속도니까요. 이게 그냥 꽤 그냥 저거를 포 전류라 부르는 거는 포 커런트라 부르는 건 딱히 이상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얘를 써보면 JU는 그러면 얘는 C5 J 이제 실제 전류 밀도 J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럼 얘를 코벡터로 이제 첨자를 내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첨자가 내리기가 맨 앞에 시간 텀은 마이너스가 붙고 나머지 텀은 부호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J의 U 그러니까 얘를 첨자 내리기에서 코벡터로 만든 거죠. 얘는 결국에는 C5에 마이너스 C5, J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럼 결국에는 저희가 스타 D, 스타 F는 그러면 얘는 U0, J 이제 J 코벡터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쓸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럼 이제 이걸로 맥스웰 방정식 두 개가 유도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를 가지고요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고 이 방정식을 푸는 게 사실 이 두 개의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두 개의 방정식이 저 한 줄의 방정식이 동치가 되거든요. 이거랑 이제 나머지 방정식은 어디서 튀어나오냐면 DF는 0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저희가 좀 이 F라는 거를 게이지 변환의 불변인 걸로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나머지 두 방정식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 두 개의 방정식이 사실 여기에 이미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F가 게이지 불변인 거를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의 방정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게 결국에는 이 이론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더 극단적으로 줄이면 얘를 더 극단적으로 줄여보면 이런 얘가 0이 아니라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왜냐면 어차피 뒤에는 0이기 때문에 그냥 이 하나의 방정식으로 내가 모든 걸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극적으로 줄 수가 있게 됐다. 물론 더럽긴 한데요. 이거를 실제로 푸는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실제로 푸는 거는 결국에는 아까 전에 그 4개의 방정식을 푸는 거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이제 이 수학자들이 이걸 하는 거죠. 와! 한 줄이다. 내가 드디어 이 맥스웰 방정식을 한 줄로 쓰는데 성공했다. 내 의의를 주는 거예요. 이제 참 쓸데없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쓸데없는 거긴 한데. 네, 이거의 의의는 좀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렇게 끝내면 좀 그렇니까 어떤 게 있냐면 양변에다가 스타를 다시 치워볼게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은 얘가 이제 3차 1차겠고 일단 부호가 아마 마이너스가 붙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머릿속에서 돌려봤을 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 양변에다가 d를 한번 더 치워볼게요. 그러면 얘는요 d 제곱 스타의 da가 돼서요 0이 되어요. 좌변은. 그리고 우변은요 u 제로의 스타 j d 스타 j 가 0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얘는요 저희가 저번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스타디 스타 F는요 얘는 다이버전스 F와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J라는 저희가 저 전류 밀도 벡터에 너무 쓰지 말고 이렇게 바뀌어요. 이 식은 이렇게 바뀌고요. 이제 얘를 다시 쓰면요 얘는요 이제 좀 풀어서 쓸게요. 이제부터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왼쪽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는 C가 지워지고 그래서 로를 T로 미분한 거 얘는요 J의 다이버전스예요. 그러니까 J라는 벡터의 다이버전스거든요. 이거를 연속 방정식이라고 흔히 부르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연속 방정식이 달려 있었다라는 좀 재밌는 결론은 없고요. 그리고 이거의 물리적인 의미는 뭐 그냥 공간상에서 어떤 이 공간을 빠져나가는 애들은 얘가 감소하는 양과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4차원으로 벡터를 표시를 할 때는요. 이거를 만족하면은 이 J라는 벡터가 보존된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경우를 저희가 어떤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그러면 전화량 컨 보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얻었는데요. 이제부터 할 내용은 지금까지도 사실 좀 많이 지금까지 한 내용 이상으로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할 내용은 완전히 이제 물리학과에서 전공을 듣지 않았으면 이해할 수 없는, 물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한 것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음부터 한 내용은 정말로 이제 역학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으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내용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이제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사실 이 얘기를 좀 재미가 없었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요. 내가 로렌츠 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t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저는 지금 굉장히 들어가요. 헷갈리거든요. 들어갑니다. 다행입니다. 네, 로렌츠 포스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 네, 제가 이거를 원래대로였으면 이게 1학년 때 여기서 1학년에 물리 2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거는 어떤 전하가 있는 물질이 자기장과 전기장 안에 있을 때 이런 힘을 받아요. Q에 E 플러스 V 외적 라는 힘을 받거든요. 이런 힘을 받는데 얘를 잘 생각을 해보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않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개는 사실 뭐 지금 막 엄청나게 잘 기억나는 내용은 아니에요. N스타도 그러면은 네, 얘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벡터 포텐셜과 포텐셜의 그 표현을 이용을 해보면 Q에 나블 마이너스 Q에 나블라 파이 더하기 X를 쓰지 말고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는 잘 봤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얘를 굉장히 좀 어려운 식이 있거든요. 이거를 전개를 할 때요. 얘를 전개를 할 때 어떤 두 벡터 A, B에 대해서 이걸 전개를 할 때 이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쟤를 저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좀 큐파레스 자기 그러면은 이제 근데 저희가 봤을 때요. 이제 이거는요. 저희가 라그랑주 역학을 지금부터 할 거거든요. 네, 라그랑주 역학에는요. 속도를 위치로 미분하는 건 0이에요. 위치를 속도로 미분하는 것도 0이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쓰면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 R 다시 들어오는 건 다 없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이제 R 다시 들어오는 것도 다 없어져요. 왜냐면 R 다시를 저거 나블라 해버리면은 저희가 위치로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미분 값이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간단하게 이 식이요.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되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식을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Q에 처음부터 E를 그레디언트 파이 마이너스 A 시각 확률로 잡았어요. 어떤 거요?
E를 그레디언트 파이에다가 자기 포텐셜을 씹어주면 제가 이상한 짓을 했네. 여기서 더하기가 붙어야죠.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 붙어야지. 이렇게 왔어야 돼요. 이제 2가 이거 이거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고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여기가 A라는 벡터 이제 D의 DT라는 연산자는요. 얘는 시간 편미분 더하기 이제 위치 편미분 라고 쓸 수가 있어요. 물리에서 저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 네, 그러면 얘랑 이제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얘랑 합쳐져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잠깐만요. 가까운 일이 일어나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저기 A를 T로 미분한 텀은 뭐였나요?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그 M만 그러니까 도치. 이게 보면은 얘랑 얘가 더해져도 이거랑 이거가 더해져도 이 텀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저 정리분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면은 왜 이런 짓을 할 거냐면 그러니까 일단 이거 합쳐서 이게 된다는 건 알겠나요? 그러면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제 얘가요 M dr 탓에 dt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길 거예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ddt mr 탓에 더하기 보면은 qa 라고 쓸 수가 있겠죠. 는 이번에는 남는 게 이제 그레디언트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예, 이거는요 저희가 좀 이제 역학에 익숙하신 분이라면요 이제 이것만 보고 라그랑지안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걸 보고 라그랑지안이라는 걸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라그랑지안이라는 건요 라그랑지 방정식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L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거를 각 성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각 성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는이 맞죠. 이게 되려면 그러니까 라그랑지안이 어떤 형식이 되어야 되냐면요 라그랑지안이 2분의 1에
mr 닷의 제곱 빼기 q 파이 더하기 qr 닷 a 라는 꼴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거는요, 이제 r 도트를 미분을 얘를 이제 r 도수로 미분을 한 애고요. 이제 우변은요, 이건 그냥 파이죠. 이제 우변은 그냥 이제 mr 닷 제곱은 결국에는 r이라는 항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전체에다가 나블라를 씌우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좌변의 2분의 1 mr 닷 제곱 이거는요 운동 에너지예요. 얘는 운동 에너지 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붙는 게 저희가 전자기장의 일종의 포텐셜에 의해 생기는 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요 이제 이 뒤에 거예요. 근데 잘 살펴볼게요. 잘 살펴보면 저희가 파이 마이너스 파이 콤마 a 라는 걸 생각해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겼었죠, 얘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Q가요, 이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전류 밀도에 이제 전류의 속도가 곱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 이 뒤에 붙는 항은요. T 플러스 JU A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어떤 예를 들어 전자기장의 그 전자기력의 상호작용 라그랑지안이라 불러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현대 수학에서요, 현대 물리학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라그랑지안을 찍는 거예요. 라그랑지안을 찍어서 좋은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목표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그 게이지 변환의 불변인 이러한 거를 썼었잖아요. 이제 이런 태소를 찾았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얘를 가지고 가장 간단한 어떤 스칼라를 만들라라고 하면요, 제가 얘를 생각을 먼저 할 텐데요. 일단 에타를 쓰겠죠. 잘 생각을 해보면요, F뮤는요 대각성분이 0이기 때문에 이게 0이에요. 대각성분이 전부 0이라서 이 값이 전부 0이 되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이제 이거를 잘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얘는 잘 생각을 해보면은 대각성분, 그러니까 F라는 어떤 행렬의 트레이스를 구하는 건데, 그 트레이스가 0이잖아요, F는. 그래서 얘는 0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값이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의미 있는 값을 찾는 게 이런 걸 찾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잡으면 얘가 어떤 스칼라가 되거든요. 굉장히 괜찮은 스칼라가 돼서 이거를 저희가 얘를 가지고 오일러 라그랑스 방정식을 풀면은 얘가 아까 전에 나왔던 식 그대로 나와요. 얘가 맥스웰 방정식 그대로 나오겠어. 얘를 여기에 상수가 붙거든요. 이런 애를 라그랑지안이라고 불러요. 전자기장의 라그랑지안을 부르고, 이게 사실 현대 물리학에서 이거를 조금 발전시켜서 만든 게 일종의 그런 뭐식이냐, 양밀스 티어리. 그래서 이런 게 얘를 변환시켜가지고 나오는 이론이고, 이 내용은
지금 봐도 한 개 후회되는데 나는 시간이 남아서 해봤고요. 일단 오늘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해보려고 수업을 준비했어요. 사실 이 이상 딱히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달 동안 이 길고 어려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더 적을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이 남아서 굉장히 감동스럽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